은퇴 자산은 한정돼 있는데 노후 인생 기간은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인생의 3분의 1이 이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 기간이에요. 60이라고 칩시다. 은퇴. 그러면 평균 25년을 거의 3분의 1 가까이죠. 근로소득 없는 노후 생활이에요. 또 내가 만약에 그 25년 정도 60세부터 기준으로 85세 이상 살 수도 있죠. 그러면 30년이에요. 평균 25년 동안 사실 돈이 없어 봐요. 정말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한테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빈 몸만 남아요. 또 있는 돈 1억, 2억, 3억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원금을 까먹게 돼요. 단 몇 억, 몇 년이면 다 없어져요. 항상 계산해 봤죠.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넣어둔다 그러면 25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9억 몇천 나왔죠. 9억 한 2, 3천 나왔죠. 계산해 보니까.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꺼내 쓰는 게 1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ETF에 그냥 담아두면 은행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돈이 일을 해서 우리 생활비 계속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돈 다 써버리고 빈 몸만 남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은퇴자들의 공통된 큰 고민이에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제는 돈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남는 것, 이거 축복 아니죠? 이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4% 룰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에서 4%씩 매달 뺐으면은 이 원금은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4% 룰이라는 것은 미국의 재무설계 전문가예요. 윌리엄 뱅겐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1994년 10월에 발표한 거예요. 안전 인출률. 그러니 원금을 까먹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그 수익률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 인출률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에서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4%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인출률은 은퇴자산에서 매년 인출하는 그 생활비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면 우리가 3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가 아닌 4%면 생활비도 안 나오겠네? 은퇴 후 자산을 오래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윌리엄 뱅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해당 연구에 따르면 매년 은퇴 자산의 4%를 인출해서 사용을 하면서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게 될 경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4% 룰은 은퇴계획, 이 자산 인출 전략 중에 하나예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산을 인출하고 생활비로 충당 가능한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 이 비율을 맞춰서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1년에 4%씩만 소비를 한다 하면 원금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원금 손실 없이 자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이에요. 투자 자산이 미국 S&P 500 기준으로 50%, 미국 채권의 50% 비율로 투자를 했을 경우 이걸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4%가 나온 거예요. 60세 때 보유한 은퇴 자산을 미국 주식 평균 10% 예상하고 채권 그거의 반 5%로 운용을 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매년 인플레이션이죠. 평균 3%로 잡았어요.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여기에 평균 1%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S&P 500은 1%가 넘고 나스닥 100은 1%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S&P 500을 비롯해서 평균 4가지 종목이죠. 평균 1% 정도가 채 안 되는 배당금 그건 따로 또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 주식과 채권 반반씩 50%씩 그렇게 해서 목표 수익률이 연평균 한 6% 정도로 설정한 거예요. 최고 7%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4%만 뽑아 쓴다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률에 4% 이상의 초과 수익을 더한 수치예요, 이게. 그래서 채권, 주식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이 주식 지분을 50%가 아니라 75%까지 늘리면 또 채권은 25%로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부의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것 또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릴수록 부의 창출,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원금 자체가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채권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채권에 투자 중인 분들 계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채권 ETF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문제는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새로운 기사 함께 공유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각자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 기사 보니까 저축하느니 차라리 했어요. 응? 저축을 하느니 차라리? 이게 무슨 소린가? 1억 가진 30대. 돈 이렇게 벌었다 하고 타이틀이 나왔어요. 어떻게 벌었는데? 누구든지 다 궁금하죠. 1인당 금융자산 1억 돌파. 저축에서 투자로.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실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처음부터 4년, 5년 함께 투자하신 분들, 마이너스 않으신 분들 없죠? 당연히 없죠.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국내 종목 가지고 샀다 팔았다 단타를 쳤다든지 몰빵을 했다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꾸준히 항상 제가 강조한 거 뭡니까? 분산 투자. 미국 시장에 개별 종목도 좋지만 ETF 기준으로 S&P 500, 나스닥 100 두 종목은 완전히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탑 이 빅테크 종목들 수익률 높죠? 그거 빅테크 종목들. 또 반도체 종목들. 여기에 추가로 몇 종목을 또 한다면 몰라도 이 네 파트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는 이 종목들, 또 현재 주식 투자의 올바른 투자 방법, 또 세계 1등 시장,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 이 방법을 그대로 형제나 뭐 친척,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주위 사람들한테 그대로 알려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힐링 가족처럼 몇 년 후에는 투자 금액이 적어도 2배가 아니라 50%라도 늘어날 텐데 말이죠.